네, 오늘은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 알림이라는 부동산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는 그 부동산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의 각종 정보들이 사실 홍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는 부동산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흡수를 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서울시에서 좀 공신력 있는 건설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보시고 서울시 내에서 자금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공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건설 알림이 사이트는 그냥 포털에서 건설 알림이라고 치시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설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보시면 내 집 앞 공사 현장에 대한 그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사의 개요, 규모, 결제 문서, 그다음에 공정 상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실시간은 아니지만 매주 간격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사진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좀 어떤 지역을 찾으셔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지역을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 집이 그 인근에 있는 개발 단지와 얼마의 거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여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뒤에서 6개의 주요 진행 현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어떤 지역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 건설 알림 사이트에 보시면요.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개 구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그 구별로 공사 현장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요 진행 현황을 보시면 공사 규모가 좀 큰 것들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주요 진행 현장 상황별로 해서 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6개의 사업 단지 중에서 좀 첫 번째 마곡 산업단지 주변에 공공산업 지원 시설 관련된 내용인데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요.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마곡역이 이렇게 있고요. 마곡역 주변에 지금 요 곳에 그 공공지원사업 시설이 들어선다라는 내용입니다. 마곡 요런 그 시설들이 들어감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지가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편의성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계획 중에서 현재 공정이 몇 프로가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표시가 되고요. 지금 이것은 한 화면만 보여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내부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시공사가 시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시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실제로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조차도 내부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지하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하에 이렇게 터널을 공사 중이고요. 보시면 금천구에서 출발을 해서 영등포구까지 약 한 10km 정도 구간을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공정을 보시면 벌써 70%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이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그리고 공원화 사업이 다 완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보시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주변에 투자하실 때는 지금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지역이 주로 해당 지역이고요. 경기도에 있는 광명시라든지 아니면 양천구 지역도 서부간선도로와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등포구다라고 하면 영등포구의 예를 들면요. 영등포구에는 지하철역들이 있고 서부간선도로가 있으면 기존에는 당산역이 가장 영등포구에서는 핫한 지역이었고 지가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당산역이 있고 선유도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도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당산역의 가치가 지금도 그 선유도역보다는 높겠지만 선유도역은 지금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왼쪽에 서부간선도로와 가깝고 서부간선도로가 공원화되기 때문에 선유도역 좌측에 있는 땅들도 투자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고 아파트들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제가 지금 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5호선 연장선 하남선인데요. 지금 5호선은 연장선이 하남선이라고 불리고 8호선 연장선은 별내선이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지금 5호선 같은 경우에는 하남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이 꽤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한 87% 정도 현재 달성이 됐고요. 내년 11월이면 5호선 연장선이 개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강동구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하남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들을 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점쳐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8호선 별내선인데요. 8호선 별내선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강동구 송파구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구리시,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남양주 별내 이런 곳, 남양주 다산 신도시 이런 곳들이 다 투자 지역입니다. 그 5호선에 비해서는 좀 공정이 좀 늦은 편입니다. 전체 약 한 40% 진행이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사진들이 일주일 단위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내부에 어떤 현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전체적인 노선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다 나오고요. 문의 전화를 통해서 자세한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09는 어떻게 돼 있고 209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개발 계획까지도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꼭 확인을 하셔서 직접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서울의 제물포 터널 지하화 사업인데요. 신월 IC에서부터 그다음에 여의도까지 지금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양천구에 있는 신월동, 그다음에 화곡동, 그다음에 부천에 있는 원종동 이런 지역들은 기존에는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 수혜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동선에 대한 개발 계획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월 그 제물포 터널 관련돼서 서울에 있던 변두리 지역들도 여러 가지 호재들에 힘 입어서 가격대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제물포터널과 가까운 곳 혹은 제물포터널 공원 주변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에 투자하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이런 큰 그림 그리고 공정의 상황 이런 거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월드컵 대교입니다. 월드컵 대교는 사실 기간이 중간에 있는 딜레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상당히 긴 편인데요.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강서구, 영등포구 이런 곳에 호재이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는 마포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이런 지역에 대부분 호재이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75% 정도 달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 10월이면 공정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될 예정이에요. 한강에 있는 다리가 하나 더 생기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인근에 있는 집가들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의 건설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즐겨 찾기를 해놓으시고요.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역별로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공사 현장들은 대부분 2천억 원, 3천억 원 규모의 큰 공사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내 집 앞에 조그만 육교가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지하 터널이 생긴다라든지 이런 작은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이 어디로 뚫리는지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소액으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큰 금액으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좀 확실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